네, 2021년도 국내 웹툰 작가 약 700여 명의 1년 평균 수익은 2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등의 수익은 자그마치 약 128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최근에 워낙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등학생 인기 직업 순위에서 9위의 웹툰 작가가 랭크됐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직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웹툰 작가의 부동산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웹툰 작가의 빌딩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투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좀 굵직굵직한 한 몇십억 대 또 몇백억 대의 투자를 알아봤는데요. 총 4분의 투자를 알아보면서 웹툰 작가의 빌딩 투자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 투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는 최근에 MBC 연예대상에서 방송 대상까지도 받고 방송계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안84님이신데요. 기안84님은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 엄청 유명해지기 전부터 2019년도에 송파구 석천동에 빌딩 투자를 했었는데요. 위치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위치는 석천역 5번 출구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헬리오시티가 나오고요. 헬리오시티를 가기 전 이 먹자와 골목 사이 이 중심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개요를 보자면 기안84님은 46억짜리 건물을 2019년 11월 1일에 계약을 하고 2020년 1월 15일날 소유권을 넘겼고요. 본 건물은 대지가 102평, 연면적은 236평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매입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좀 오래된 구축 건물이었잖아요. 하지만 19년도에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건물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자면, 네, 현재 2024년도의 빌딩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현재 4년이 지난 시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역시 약간 기안84님다운 그런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가 좀 공실이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상층부가. 하지만 여기를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 그대로 가장 그다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했을 당시에 평당가는 4,400만 원 정도의 평당가로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됐을까를 따져봤을 때 현재 이 건물을 기준으로 이 라인으로 이 건물이 평당 9,000대의 거래가 됐고요. 이쪽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 평당 8,000 초반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로변 시세가 8,000에서 9,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이면도로의 시세는 한 6,000에서 7,000 정도, 아무래도 7,000을 넘지는 않을 것 같은 시세인데, 그래서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본 건물은 한 60억에서 7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안84님 2019년도에 매입을 했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옥으로 쓴다거나 약간 작업실로 직접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냥 두고 있는 건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수익이 많이 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투자는 송파였지만 다음 투자는 또 어디로 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투자로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투자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는 최근 웹툰 작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오히려 유튜브가 더 가까운 침착맨 이말년 씨, 아니 이말년 침착맨 씨. 네, 아무튼 이말년 씨가 가장 최근이 2023년도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위치는 방금 봤었던 기안84 씨와 동일한 송파구의 건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위치를 자세히 보시죠. 네, 이말년 씨는 송파나루역 2번 출구에서 대로변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 골목길로 들어오는 이면도로 여기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기안84 씨 건물과 거리를 따져보면은 기안84 씨의 건물이 여기 있고 이말년 씨의 건물은 여기 있어서 9호선을 타고 한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말년 씨는 건물을 샀다기보다는 주택 건물을 사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개요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말년 씨는 2022년도 3월 달에 계약을 하고 그 1년이 지난 시점이 2023년도 4월 14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매매가는 53억 5천, 대지 면적은 85평, 연면적은 200평의 건물을 매입을 했고 97년도에 준공된 주택 건물이었습니다. 주택 건물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네, 로드뷰로 보자면 매입했을 당시의 모습은 이런 그냥 주택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을 2023년도 4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봤을 때 현재 이 주택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보이죠.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여기만 좀 꾸며서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사옥으로 쓰려고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말년 씨는 53만 5천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총 28억의 대출을 받았고요. 이 건물은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리모델링 비용은 200평이다 보니까 대략 약 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말년 씨는 이 건물을 약 35억 정도의 현금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빌딩 시장이 핫해지면서 빌딩 가격이 최고로 올라가고 있을 때의 당시인데요. 그때 이말년 씨는 본 주택을 평당 6,285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최근의 사례를 봤을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건물이 평당 6,500에 거래를 했거든요. 이 넓은 도로의 코너 건물보다 이말년 씨가 매입한 이 주택 건물은 좀 더 비교적으로 상대 위치가 좀 더
안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말년 씨가 좀 더 비싸게 매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같은 골목 라인인 이 건물이 평당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어서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투자기는 하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사옥으로 직접 쓴다라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충분히 시대착이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투자자는 앞에 두 웹툰 작가들에 비해서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웹툰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작년에는 웹툰 작가 야옹이 씨와 결혼식을 올린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의 투자인데요. 전선욱 작가는 2021년도에 신촌역 인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112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위치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치는 신촌역 메인 상권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반대편인 5번 출구에서 한 30초 정도만 갔을 때 여기 대로변에 있는 이 건물이 나오는데 필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물을 2021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면으로는 대로변이 접해 있고 후면으로는 창천초등학교 앞 도로가 이어지는 이 양면도를 접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개요 한번 보시죠. 전선욱 작가는 2020년도 11월 달에 계약을 하고 21년도 2월 달에 잔금을 치른 건물을 112억에 매입을 했고요. 대지 면적은 124평, 연면적은 36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고 건물이 오래됐긴 했지만 2006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서 엘리베이터는 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로드뷰로 봤을 때 건물의 모습은 2021년도에 매입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촌역이 여기 있고 여기서 쭉 왔을 때 있는 이 환기구가 막고 있긴 하지만 대로변에 딱 나와 있는 이 건물인데요. 전선욱 씨는 이 건물을 명도 조건으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잔금 전에 명도가 다 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서 다 비어져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다음 바로 이렇게 비어져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 학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중에 상층부를 프리드로우 스튜디오 직접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대로변의 모습이고 뒷모습을 보자면 이렇게 주차를 자주식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여기서 좀 더 튀어나온 이게 있죠. 이것도 같이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성지도로 한번 보자면 현재 위성사진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전선욱 씨가 매입한 건물이고요. 아까 보셨던 이 부분이 대로변에서 보였던 모습이고 이쪽이 주차장인데 자세히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 뒷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살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으로 좀 단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의 평당가는 8,900만 원 수준이었었고요. 신촌역에 있는 대로변 건물이 평당 8,000대에 매입을 했고 또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만큼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 또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전에 매입을 하기 전에 임대료는 4천만 원의 임대료가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도 임대료가 수익률 4%가 넘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현재 임대료는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100억대 과감한 투자를 보였었던 전선욱 작가의 투자를 알아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투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입니다. 첫 번째 투자는 40억대, 두 번째는 50억대, 세 번째는 100억대였는데 갑자기 1000억대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웹툰계의 부동산 거물 박태준 씨인데요. 박태준 씨는 예전에 패션 왕의 박태준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 박태준으로 유명할 만큼 굉장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빌딩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송파구에 있는 빌딩입니다. 서초는 4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 대로변 바로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한 준주거 지역 빌딩을 14년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개요 한번 보시죠. 박태준 씨는 이 건물을 2013년도 3월 달에 경매 낙찰을 받아서 약 24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대지 면적은 75평, 연면적은 13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준공년도는 1986년도에 준공을 해서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현재 이 건물을 구축 건물로 매입 후 현재에는 이 정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무실로 이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014년도에 약간 20억대에 매입을 하긴 했지만 워낙 시간이 지났고 또 준주거 지역에 있다 보니까 현재 가치로는 한 60에서 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준 씨의 두 번째 건물은 2021년도에 매입한 건물인데요. 위치는 신사역에서 가로수길 쪽으로 왔을 때 이 세로수길 라인에 있는 코너 건물인데 굉장히 큰 사이즈의 건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요 먼저 보시죠. 박태준 씨는 이 건물을 2021년도 7월 달에 매입을 했고요. 매매가는 205억 5천만 원, 대지 면적은 154평, 연면적은 719평이고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고 19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서울모드 패션 직업 학교
스튜디오가 있었던 이 건물이었는데 여기는 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전층 박태준 만화회사로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 평당 1억 3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하지만 이게 평당가만 문제가 아니라 건물도 거의 한 719평짜리 건물이거든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충분히 평당 2억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한 300억을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준 씨가 투자한 마지막 건물은 가장 유명한 건물이기도 한 건물이죠. 부산 대로에 위치한 건물이고 금액대는 무려 790억짜리 건물을 202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치를 보자면 좀 전에 봤었던 건물이 여기 있었고요. 신사역에서 도산대로를 쭉 타고 왔을 때 을지병원 사거리와 도산공원 사거리 가운데 있는 이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개요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2022년도 3월 달에 계약을 하고 바로 그 같은 월인 3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매매가는 790억, 대지 면적은 268평, 연면적은 1600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을 49%를 받고 용적률을 456%를 받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790억에 매입을 하면서 총 65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땐 한 달 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2억 7천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태준 씨는 지금 현재 웹툰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좋아서 그런 걸 다 감당하고서라도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태준 씨는 이 건물을 매입한 후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박태준 만화회사라는 간판을 걸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임대가 맞춰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건물은 평당 약 2억 6천만 원 가량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도산공원이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 왔다 갔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투자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씨는 총 이 3건의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현재 가치는 약 1100억에서 1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박태준 씨는 웹툰을 하기 전에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웹툰이 대박이 났었고요. 그리고 또 만화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 웹툰에 있는 1위에 하고 있는 그런 웹툰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도 1000억대의 투자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박태준 씨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웹툰 작가로 성공한 분들의 빌딩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느 분야든 그 한 분야에서 가장 장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투자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또 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라는 게 정말 약간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또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빌딩 투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